지난주에 서울로봇고등학교 학교 설명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왔다는 말씀에 또 지금이 특별히 중학교 3학년들 급하게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에 아마도 서울로봇고등학교를 선택지에 놓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방 분들 또 로봇에 관심 있는 전국에 계신 학생들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꿈그림이 선생님이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준비 많이 하고 찍지 않는 한 뭐 많진 않은데 다행히 제가 서울로봇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 브로셔 기준으로 팜플렛이라고 하나요? 브로셔라고 하나요? 한번 쑥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좀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찍을 때는 모니터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림 로봇 서울로봇고등학교 미래를 향한 힘찬도약 로봇 영 마이스터를 꿈꾸며 서울로봇고등학교는 4차 산업혁명 로봇 분야를 이끄는 선도학교로 탁월한 로봇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이제 법적 명칭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진로를 선택할 때 좋은 학교라고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졸업하면 산업 현장에 바로 나가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해서 진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수한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취업할 학생들만 모으고요. 취업을 하지 않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제도를 이용해서 단물만 빼먹으려는 분들은 저희가 면접 때 가려내려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 이러면 맞기가 쉽진 않은데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 학교 면접에서 반영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뭐 하는 학교인지, 그리고 왜 이 학교를 오는지, 본인이 왜 이 학교를 오는지, 그리고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라고 써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좀 다닌 편이긴 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제가 다녔던 학교들이 되게 좋았던 학교들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학교를 다닙니다. 물론 제가 있었던 학교들이 커트라인이 다 좀 있는 학교들이어서 어느 정도는 있는 학교들이어서 아주 험한 친구들, 학교를 대충 다니는 친구들, 표현이 좀 거칠어 미안해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친구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편안하게 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질 집단으로 구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들 정말 행복하게 학교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까지 얻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공동아리가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올 텐데 전공동아리 할 말 많고요. 전공동아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는 자제분들이 이 학교에 가면 한 번쯤 도전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결성하거나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4년 연속 취업률 1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취업부에 있거든요. 올해 전화를 비슷한 시기에 2통을 받았어요. 학교 선생님, 이거 근데 학교 자랑 같은데 이게 진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내막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또 내막까지 얘기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취업률 1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100% 취업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데 로봇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국에 2학교밖에 없어요. 대구의 그 지역이 로봇 클러스터를 형성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로봇 고등학교가 이제 2개가 있었는데 아마 클러스터가 형성이 안 됐나 봐요. 근데 로봇 분야가 일자리가 많은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봇 분야가 현재 대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
분야의 그 회사들 중에서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고 규모가 좀 큰다 하더라도 뭐 조금 큰 중견기업 정도가 되지 대기업 수준에 있는 회사들은 없고, 그런 회사들은 그 정도 수준의 회사들은 로봇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을 써봤더니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이제 군특성화를 제외하고 110명 정도가 취업을 하기로 애를 쓰거든요. 그 중에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뭐 시험에 기회가 주어져서 공사나 대기업을 간 친구들을 제외하면 전국의 그 로봇 분야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가는 일자리보다는 좀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다른 학교에서 들어올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일자리는 아니고, 아마도 그게 그 매치가 일자리가 학생들이 수가 이만한데 일자리의 수가 요 정도 되고, 그래서 100%를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 경로를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경로로 가는 친구들. 예를 들자면 방금 얘기했던 대기업으로 가는 친구들. 대기업은 저희 그 예상되는 경로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대기업을 보내기 위해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학생들이 능력이 되고 본인들이 도전을 해서 가게 되면, 분야가 잘 맞고 지식이 맞아서 가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좀 생각보다 많을 뿐이지 저희는 뭐 그렇게 양성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안내는 해주죠. 그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안내는 해주는데, 아무튼 그걸 경로 이탈로 보는 거죠. 공기업을 가는 친구들도 경로 이탈로 보는 거죠. 저희는 로봇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한수원을 갔다 이러면 그건 발전 분야잖아요. 분야가 바뀌는 거죠. 경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물론 로봇 분야가 어떤 딱 고정된 분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좀 넓게 보더라도 발전 설비를 다루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발전 설비를 다루는 그런 분야를 하는 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서울로봇고등학교 길 건너로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되지만 지하철로 몇 정거장 안 가면 수도 전기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전력 관련된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거든요. 그리고 로봇 분야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또 차이가 있는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가 수원에 또 있거든요. 뭐 그렇게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너무 주저리 얘기가 길어졌고요. 올해는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러시아랑 독일로 학교 마이스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선발되는 친구들한테는 대단한 기회죠. 물론 요새는 해외여행이나 기회가 많아져서 가정에서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지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래요. 이거 자꾸 저번에 그 군특성화 설명할 때도 그러는데, 제가 이 분야에 그 일하는 곳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면 자꾸 꼬시는 것처럼 되는데, 좋은 점만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가? 좋은 점만 봐서 그런가?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부분은 좋아요. 뒤에 이제 안 좋은 부분 있으면 같이 얘기해 줄게요. 무엇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은 얘기해줘야 되겠죠? 대기업을 보내기 위해서 뭐 교육을 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는 나쁘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잘 판단하시고요. 2005년에 개교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는 강남공고라는 여기다. 강남공고라는 학교였는데, 로봇고등학교를 교명을 개편하고, 2013년에 로봇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개교를 했어요. 이때부터 1회를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016년부터 보시면 이제 설명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기능반이라든지 또는 전공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서 실적을 거두면서 학교도 점점 입소문을 타가지고 학교가 좀 인기 있는 학교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까지는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쩐지 모르겠네요. 근데
입학 설명회의 그 열기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 서비스 영상도 찍는 거 아니겠어요? 참,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명드리는 건 학교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학교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제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과가 4개 학과가 있어요. 첨단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계과, 제어과, 시스템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물론 학점제를 시작하긴 했지만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건 2년 뒤여서 현재까지는 교육과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4개 과가 1, 2학년이 교육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로봇 요소, 전기전자회로, 전기기기 뭐 이런 기본적인 주요 이론 과목을 1학년 때 배우고 프로그래밍, 기계요소 설계, 전기전자회로,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이런 과목을 배워요.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과 작년에는 기계요소 설계, 올해는 로봇 설계 이런 교과를 가르칩니다. 이런 교과는 공통적인 교과예요. 여기까지 다. 그리고 3학년에 있어서 3학년이 돼서 경로가 좀 나눠지는데요. 시스템과는 모바일 프로그래밍이 맨 처음 나와 있죠. 로봇 디자인도 나와 있지만 IoT 인터넷 실무 이거 전부 다 사물 인터넷 실무 이거 전부 다 배우기는 하는데 이런 프로그래밍 역량이 많은 친구들이 여기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 학과 분위기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를 구분한다는 건 친구들을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죠. 그리고 제어과 친구들도 제어과에서도 배우는 내용들이 PLC 제어, 시스템 통합, 인베디드 시스템 제어 이런 것들, 로봇 하드웨어 설계는 전체 학년이 전체 내과가 다 배워요. 이렇게 이제 학과가 구분이 되고요. 다 똑같다고 보시기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다르다고 보시기에도 어렵고 그 졸업 후에 나가는 기업체 진로를 봐도 설계과와 제어과는 많이 쉐어를 하고요. 물론 설계과는 설계과만 가는 데들이 있어요. 가공은 설계과에서만 배우거든요. 그 제품 가공이나 기계 가공, CNC 밀링이라든지 캐드캠 이런 것들은 설계과 친구들만 배워서 그 친구 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설계과 친구들이 주로 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조차 이제 쉐어를 해요. 두 과가 좀 영역이 많이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고 설계과는 기계과 영역이 좀 많고 제어과는 전기과 영역이 좀 많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어가 전기 영역과 전자 영역이 좀 섞여 있잖아요. 시스템과는 전자 영역이 좀 많고 정보통신과야말로 전자와 통신 영역이 좀 많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는 전공은 그런데 성향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왜냐? 군특성화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과는 전체가 군특성화를 하고 있는 과기 때문에 굉장히 활달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정보통신 하면 전자, 마이크로틱하고 소극적인 친구들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오해를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군특성화예요. 이렇게 내과가 있고요. 이 내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이거는 홍보 책자다 보니까 좀 자신 있는 부분을 앞에다 빼놓은 것 같아요. 취업 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년 연속 취업률 1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기업체 이름들은 어쨌든 간에 아무 기업체나 써놓은 건 아니고 한 번이라도 우리 졸업생들이 간 기업체들을 쭉 써놨어요. 대기업 공기업들은 마치 우리 중딩들한테도 니네 대학 어디 갈래? 그러면 서울대학교요, 연고대학교, 연세대요, 고려대학교요 뭐 이렇게 유명한 대학만 기억하고 대체 땡땡 대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기업체들 이름을 훨씬 많이 가겠죠. 매년 100% 취업을 하니까.
근데 훨씬 많이 가는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렇게 다 쓰지 않고 이쪽을 더 많이 쓴 이유는 각각의 이름도 길지만 이런 데를 간다고 설명을 해야 분야가 좀 이해가 되니까. 지금 취업 현황에 대기업, 공기업을 앞에 써놓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여서 이런 로봇 분야의 중견기업들을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데들은 수원 하이테크 고등학교하고 진출 경로가 좀 많이 겹치거든요. 크게 보면 로봇도 시스템, 제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취업 현황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100% 갑니다. 그리고 이따가 별도 영상으로 할까요? 서울 로봇고등학교 취업 안내 요 안내를 이건 별도 영상으로 할까 봐요.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선취업 후학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진로를 아무래도 바로 현장으로 20세에 내보내는 것만을 목표로 학생들을 양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아쉬움을 갖는 친구들이 많더라.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게끔 경로를 좀 개척해서 중소기업도 꺼리낌 없이 가게끔 하자라고 만든 제도들이 있어요. 크게는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고요.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고 하고요. 그 범주 안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고도 있어요. 이거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학습 병행제는 현장을 근무하면서 학교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예를 들어서 A 대학교가 그 일학습 병행제를 하겠다는 기업체들을 모집해서 가지고 있어요. A 대학교가 그런 기업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할 때 면접을 이 기업체 사장님들이나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이분들이 우리 회사에 합격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학도 같이 합격하는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학습 병행제는 회사에 취업이 된 상태에서 회사 사장님과 학교와 학생이 3자가 협약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부의 학점을 이수하고 편의롭게 학교를 다녀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끔 설계로 된 그런 제도인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라고 되어 있는데 3년제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학사 과정을 3년 동안 맞출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놨냐면 이거는 일학습 병행제에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조기 취업이라는 거죠. 취업을 했는데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1년간은 학교만 가요. 캠퍼스 생활을 1년간 해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현장 근무를 하면서 학교 수업을 병행해서 3년 동안 학사 과정을 마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제도긴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한 제도긴 한데 이거 선발되면 되게 좋겠죠. 어떤 기업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조기 취업 계약학과를 하는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에 비친 서울 로봇고 해서 여기 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이거 가능하냐, 가능하다, 잘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을 냈는데 그 기사들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올해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거든요. 바뀌시면서 그 기사들은 싹 빼고 새 기사들 2020년도 기사들로 다 넣으셨네요. 새 기사로 넣어야 2020년 기사로 넣어야 신빙성이 있겠죠. 작년 기사들도 좀 있긴 하네요. 2019년 11월 2019년 6월 7일 2019년 10월 24일 작년에는 독일하고 교류해서 거기 학생들도 오고 우리 학생들도 가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학교 잘 다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이 친구는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는 게 맞네요. 올해 입학을 했으니까. 제가 1학년 수업은 현재 1학년 7, 8반만 들어가니까 여학생은 제가 아는 학생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제가 같이 가르쳤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인지 아는데 굉장히 활달하고 적극적인 학생이었어요. 학업 성적이 좋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교과 담임이기 때문에 제가 맡은 과목만 학생들과 지도를 했었지만 이 친구 굉장히 싹싹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전공 동아리 여기 나오죠. 전공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입상도 하고요. 그래서 유진 로봇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로봇 고등학교여서 이런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경로를 밟았다. 그리고 원하는 경로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크면 저 친구도 같이 크겠죠. 이 회사보다 좀 작은 회사를 갔더라도 그 회사와 졸업생이 함께 크면 결국은 그 졸업생은 그 회사에서 이사가 되거나 실력을 갖춰서 본인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참 아이디얼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은 이상적인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을 꿈꾸고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로봇고등학교는 그런 가능성이 꽤나 높은 학교라고 보면 되겠고요. 중간에 현실적인 경로를 선택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로봇고등학교에서 했던 행사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좀 얘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잘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군특성화 3학년 입단식, 이게 시간 순으로 아마 배열을 해서 이런 것 같아요. 군특성화 3학년 학생들, 정보통신과가 군특성화인데 계약하자마자 작년에는 입단식을 기획을 해서 바로 입단을 시켰습니다. 도전 과학 골든벨이라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행사예요. 1학년 반별 학급 활동을 이렇게 했었고 소규모 테마여행도 갔었고 소규모 테마여행들 간 사진들이네요. 아까 봤던 독일 학생과 합동수업, 재학생 독일 방문, 학생의 주간 사과데이라고 해서 친구에게 사과를 전해준다고 그날 씻지 않고 먹는 사과를 학생회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행사도 하고 있어요. 학생회들이 이럴 때 참여를 해서 굉장히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였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그리고 진로 직업 박람회 전시, 로봇 IR 경진대회, AI 아닌가요? AI 경진대회 아니었나? 그리고 로봇 드론 경진대회, 서울 로봇 드론 경진대회 전국 단위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대회도 있고요. 저희 학생들이 하는 교내 대회도 있어요. 이런 대회들도 유치하고요. 이런 대회들의 수준이 좀 됩니다. 어느 정도 되고 로봇고등학교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어서 중학생들한테 입학에 가산점을 주거든요. 이 로봇 드론 경진대회, 로봇 드론 경진대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입상 경력을 남기기 좋은 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음악 경연대회를 해서 마이스터 경진대회를 나가는데, 마이스터 경진대회에서 마이스터고 경연대회에 나가서 합창을 하는 학교가 서울로봇고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대상을 타오는 것 같아요. 창의 아이디어 대회에는 제가 이거 심사위원도 참가를 해봤거든요. 매년 수준이 다릅니다. 매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 낮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종 입상한 결과물들을 학교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정말 학생 작품이 맞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할 줄 아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제법 계셔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고 조잡한 것들도 많지만 산업체의 내용과 실효성이 좀 있나 봐요. IR 경진대회 맞나 보다. 여기도 IR이라고 쓰는 거 보니까 3학년이 실습 작품을 전시를 하는데 3학년은 아까 앞에 그 학과 안내에서 보셨듯이 교과 안에 로봇 하드웨어 설계, 로봇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교과가 캡스톤 설계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실습 작품을 1년 동안 기획하고 그리고 제작하고 하드웨어는 3D 프린팅을 하든지 조립을 하든지 사오든지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나 그리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설계를 해서 그 전에 배웠던 제어 프로그램들 또는 모바일 프로그램들을 연동시켜 가지고 작품들을 내요. 조당 하나씩 내기 때문에 역량 있는 친구들이 그 조마다 다 있기 때문에요. 작품의 수준들이 지금은 대학에서 그 졸업 작품들이 수준이 좀 높아졌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졸업 작품들의 수준이 저희 학교의 현재 수준과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모르겠어요. 대학 수준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대학들도 졸업 작품을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슷한 수준의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작품들을 제작했었습니다. 실습 작품도 전시되어 있고요. 학교를 왔을 때 이제 좋은 점이 이런 것들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진으로 말고. 자, 기숙사 학습 카페, 학생 식당, 체력 단련실, 도란도란 도서 카페, 도서관 학습실, 진로 활동실, 뭐 이런 실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설이 대단히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학교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좁아요. 저는 이제 전공이 기계금속이기 때문에 기계과 학교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학교가 어쩜 이렇게 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자나 전기 선생님들은 그렇게 큰 학교에 크지 않은 학교들도 많다 보니까 로봇고등학교가 그 기준으로는 작지 않은 학교인가 봐요. 근데 제가 볼 땐 좀 작고 그러다 보니 뭐 중간중간 이런저런 시설들이 뭐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공고가 굉장히 큰 학교잖아요. 근데 거기 서울공고 그 팜플렛에 자기 학교 구경하면서 이런 실들을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어요. 차이 나는 만큼 나겠죠. 그 면적이 좀 더 넓을 수 있겠죠. 체력 단련실이 만약 있다면 체력 단련실이 이게 한 30평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30평, 20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공고가 만약에 체력 단련실이 있다면 거기는 뭐 40평 이상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네. 모르는 남의 학교를 자꾸 불러서 어쩔지 모르겠다. 서울공고를 비교 대상으로 한 건 아시다시피 이제 법제에도 들어있는 그 큰 5개 기계공고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이 학교 전공동아리, 서울 로봇고 전공동아리가 되게 유용합니다. 이거 학교에 입학하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학생들이 의욕이 없어서, 학부모님들은 도전하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의욕이 없어서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또는 이제 경합이 세고 각 학년별로 그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원했는데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2학년 때라도 재도전할 수 있고, 본인들이 또 자율동아리를 좀 신청해서 설치해가지고 실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전공동아리를 처럼 운영할 수는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 학교 실습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실이 있다 뿐이지 별다르게 지원되는 건 없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어서, 만약에 이 얘기를 그 기술교육부나 교장 선생님이 들으면 되게 싫어할 텐데, 전공동아리에 욕심 있는 친구들은 자신들이 또 결성해 보세요. 사조직처럼 결성해 보시고 의기투합해서 활동하고 성과를 내면
인정을 받아서 C를 받을 수도 있죠. 교장 선생님이 올해 바뀌셨는데 학생들이 기특하니까 전공 동아리 C를 더 만드시겠다고 선생님들과 지금 씨름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로봇과 큰 학교가 아닌데 전공 동아리 C를 마련하려니까 어느 C인가 빼야 되잖아요. 현재 꽉꽉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이거 뭐 학교장의 의지라고 학생들 공간 줘야 된다고 빼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학교장이라도 갈등하고 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도 들긴 하지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하려던 얘기는 전공 동아리를 꼭 활동을 해보려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고 만약에 선발이 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비슷한 활동을 함께 하시면 되고, 옆에 전공 동아리 친구들 남을 때 같이 남으면 되고, 동아리잖아요. 이게 뽑아가지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활동을 하다가 어떤 친구들 잘리면 그 자리 비고 들어갈 수도 있고, 선배들이 뽑고 이러기 때문에 뭐 선배들하고 잘 지내고 하면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변적이어서. 네,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활동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서울로 붙고 오면 전공 동아리 활동을 해야죠. 기능영재반이라고 해서, 기능영재반은 다른 학교 기능반입니다. 다른 학교 기능반이고, 여기에 이제 정보기술, 메카트로닉스, 캐드, 공업전자, 산업용로봇, 모바일 로보티스 이렇게 있는데, 이 기계 설계 캐드하고 메카트로닉스가 이제 기계 영역이고요. 산업용 로봇, 모바일 로보틱스, 공업전자 기기, 정보기술 이런 부분들은 전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보기술은 뭐죠? 엑셀이나 뭐 이런 것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써있다.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및 도큐멘트 프로세싱, 자바 프로그래밍,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각각을 합니다. 이거 매년 저희 입상을 하더라고요. 2019년 서울지방경기대회 은동 우수상 수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모바일 로보틱스는 서울에서는 하는 학교가 이제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산업용 로봇도 그래서 서울의 대회는 거의 입상을 하는데, 이 영역 자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망 있는 영역인지 모르겠고, 메카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능 지도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메달 취득은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전국에 빠지지 않고 모든 시도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들이 있어서 서울은 전국대회 메달을 취득하기는 어려운데, 이 기능 자체가 익혀놓으면 현장에서 쓸모가 많은 그런 그 기능이어서 입상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해두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안내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그런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 기계설계 캐드 이거 하고 나면 3D 모델링, 2D 모델링을, 근데 3D 모델링, 2D 도면 그리기를 안 하는 회사는 없죠. 이런 것들도 입상은 못하지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기능영재반입니다. 기능영재반은 일반적인 그 운동팀이 있는 학교의 운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올림픽이 하계올림픽이 있고 동계올림픽이 있고 또 이렇게 기능올림픽이 있어서, 하계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군 면제해주죠.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따도 군 면제해주죠. 기능올림픽에서 메달 따도 군 면제해줘요. 이거 연금 주죠.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기능올림픽도 연금 줘요. 똑같이 올림픽으로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운동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동 선수를 키우는 것처럼 기능 선수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운동 선수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기능 선수들도 학교 생활이 좀 피폐합니다. 대신에 확실한 기능을 익혀서 나오죠. 자,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요. 운동부도 인기 있는 학교가 있는 것처럼 기능반도 인기 있는 학교가 있어요.
서울로봇고등학교도 인기 있는 학교예요. 자, Q&A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격이 가능한가요? 자, 이어서 합니다.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격 가능한가요? 이거 매년 달라지는데, 그리고 저희가 정원이 8개 반 160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60명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거든요. 학생들이 170명이나 200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커트라인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뭐 250명 정도 지원했어요. 커트라인이 올라가겠죠. 매년 달라져요. 지원 정도에 따라 달라져서 그 해에 얼마나 서울로봇고가 인기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이거 지금 커트라인이 제일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 학교를 들어갈 때 커트라인을 보고 들어가면 나는 그 학교 가서 꼴찌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입학 성적에 상관없이 잘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지만 대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는 입학했을 때의 성적과 학교 생활 중의 성적이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보고 입학을 하면 우리 학교 오셔서 꼴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꼭 로봇고를 오고 싶은데 성적이 간당간당해. 그러면 와야 되겠죠. 그런데 꼭 로봇고를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좀 좋다니까 가볼 거야 라고 하면, 맞는 분야의 성적이 좀 여유 있는 데를 가시면 가서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학교 분위기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겠지만 가서 잘하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중학교 설명회를 가서는 이야기를 하긴 해요. 어느 정도면 온다. 근데 그게 맞는 해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2019년도 설명을 하고 다닐 때 2018년도에는 좀 커트라인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좀 낮아도 올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정말 떼거지로 나도 넣어볼게요 하고 넣더라고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건 160등이 몇 점인가가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160등 성적은 이 밑에 몰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트라인보다는 평균 어느 정도 성적을 받는가,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 지방 학생들은 경합이 세서 반에 20명 기준으로 5등 안에는 들어야 학교에 오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이하여도 합격하기도 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냥 지원자는 전부 합격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이거 돌아간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원해 보세요. 뭐 서울로봇고등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치고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 학교 지원해서 떨어질 것 같으면 딴 학교 지원해도 떨어질 테니까 뭐 지원해 보시면 되지 뭐. 인적성 검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이것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외부에 의뢰하기 때문에 매년 문제가 달라져요. 근데 저희가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한 건 얘네들이 진짜 적성이 맞고 하고 싶은데 온 거야? 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중학생 수준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면접은 제가 면접위원으로 매년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아마 안 들어가겠죠. 외워서, 잘 모르는데 외워서 면접 보는 친구들도 걸러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아닌데 부모님 의지로 들어오려는 친구들도 걸러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는 가고 싶은데 정보통신과가 성적이 낮을 것 같아서 로봇고를 오고 싶으니까 정보통신과를 마치 군대를
가겠다라고 속여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걸러내야 되겠죠. 이거는 다른 사람 기회를 뺏는 거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군대를 바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걸러내야 되겠죠. 면접에 이런 거 해야 돼요. 질문이 어렵지 않다고요? 쉽지도 않을걸요. 그러니까 준비를 뭘 하느냐. 내가 정말 로봇고에 오고 싶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그리고 진로를 탐색해서 왔다.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학생들 중에 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우수한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경합이 그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경합이 높지 않아도 저희가 정원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그 적합하지 않은 친구들은 합격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군특성화과로 지원하면 다른 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군특성화과는 군특성화를 하는 정보통신과는 일지망만 뽑아요. 일지망의 지원자가 40명보다 적으면 뭐 예를 들어서 36명만 일지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지망에서도 뽑긴 하겠지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지망을 안 쓰면 못 와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내가 높았는데 정보통신과를 이지망으로 쓰고 예를 들어 시스템과를 일지망으로 썼다. 이러면 일지망으로 쓴 성적이 더 낮은 친구가 합격을 해요. 정보통신과는. 하지만 만약에 정보통신과 커트라인이 더 높아서 본인이 정보통신과에서 일지망에서 떨어졌는데 이지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과를 썼다. 이렇게 하면 자기 성적이 높다면 이지망에 쓴 시스템과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과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단 1지망을 첨단 로봇 정보통신과로 지원한 경우 우선 선발 자격을 준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이 과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앞에 그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군대는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과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도 모르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한국말 알아듣고 덧셈 뺄셈 하고 곱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1, 2년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 강사처럼 돈 내고 니들이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싫다는 애들도 데려다가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겠다라는 의지만 보이면 100% 따라갈 수 있고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데려다가 강제는 아니고 계속 권유해서 학습시키는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 계시더라고요.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졸업할 때 대학 진학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이나 원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대학 진학은 불가능하고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하는 앞에 프로그램, 일학습 병행제 조기 취업학과 이런 것들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장 가지 않았더라도 재직자 특별전형이나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죠. 졸업하면 어떤 회사로 취업하나요? 이거는 여러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역량이 되면 어느 분야든 가능한데 취업이 잘 안 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내가 취업이 가능할까라고 걱정이 된다면 학교 오셔서 준비하시면 돼요.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모든까지는 필요 없고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잘 따라오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도 생각해 보시면 줄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할 때 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가급적 적게 주겠죠. 근데 그 회사가 이 월급을 주면서 감당시키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구직자가 원하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돈 받은 만큼 일한다고 요만큼 주면 요만큼만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마이스터 고등학교 친구들을 데려가는 이유가
높은 영역은 아니지만 요 정도의 영역은 요 정도의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월급을 줄 수 있는 게 고졸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들이라 이런 수준을 갖고 있는 대졸자들은 일자리가 적어서 취업을 한 사람밖에 못 하더라도 요 정도 월급을 주는 요 정도 수준이 되는 마이스터 친구들은 그래도 일자리하고 매치가 어느 정도 돼서 일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취업 자체가 분명히 이런 경로보다는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뭐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회사 가서 보니까 대우가 많이 다르더라. 아, 이건 당연하죠. 그 맡기는 일이 다를 텐데, 그죠?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비교를 대졸자, 고졸자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둘만 1대1로 비교하면 대학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취업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입문을 하는 데는 이런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나온 것이 분명히 불리하지 않습니다. 가서 경로를 개척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러저러한 국가 제도로 경로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들은 사실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최상위 인재 몇 명이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 인재를 가는 경로로 이렇게 입사를 했어도 가면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은 학교 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숙사는 이제 지방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서울 지역 학생들도 기숙사가 빈 경우에는 이제 먼 거리 순으로 넣기는 합니다. 아, 이거 설명회가 그냥 내가 설명회를 다 하는 게 되네. 되게 많네요. 이거 그냥 쭉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자, 모집 요강. 모집 요강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전형 방법이 세계학과, 로봇 설계과, 제어과, 시스템과는 일반적인 취업을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스터 일반 계열로 묶고요. 마이스터 군특성화 계열로 선반 로봇 정보통신과는 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서로 간에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쓰겠지만 여기 이과를 오려면 1지망을 하셔야 사실상 올 수 있어요. 여기 뭐 정보통신과를 4지망으로 썼다. 이 친구는 사실상 정보통신과를 올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1, 2, 3지망만 이렇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4지망으로 덜컥 정보통신과에 뭐 여기 정원이 40명인데 20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본인이 합격을 해버릴 수도 있죠. 세상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래도 떼땡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망은 쓸 수 있는데 첨단 로봇 정보통신과는 사실상 1지망을 해야 오실 수가 있고, 단순해요. 가고 싶은 과를 1지망으로 쓰면 됩니다. 가고 싶은 과를 1지망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그 높은 데서부터 차고 들어가고, 내가 1지망으로 쓴 과의 성적으로 비교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과 면접 점수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생각이 갑자기 든 건데 이거 지루하겠다, 그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모집 요강은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학교 설명은 좀 마치고요. 모집 요강은 사실은 입시 전략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집 요강 학교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일반적으로 판단하시고, 입시 전략을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략적인 판단보다는 적성에 맞는지를 잘 보셔라. 왜냐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자체가 특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내가 진로 경로를 바꾼다고 하면 차라리 전학을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교육과정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졸업은 하고 제가 다른 경로를 찾아볼래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형태가 됐든 취업은 우선 하고요. 또는 어떤 형태가 됐든 군대는 우선 가고요. 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다른 경로나 다른 학교를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모집 요강은 나중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긴 영상 빠르게 들으셨으리라 믿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